저는 제 스스로 한번 온라인 판매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무조건 필수이란 걸 알아가지고 제가 막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이 막 나온 거예요. 없었던 사람이고 그냥 마냥 열정. 열정 잘 알렸으면 좋겠다. 약간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예를 들면 가게 홍보 영상을 찍는다라든지 쇼폼으로 나왔어요? 저 나온 것도 있죠. 저는 저희 회사 카페에 있는 게 진짜 이게 최고의 메리트지 않나. 항상 루틴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커피 한 잔 주문하고 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10분 동안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해요? 그냥 멍하니. 그냥 멍 때리는 때린다고 하지 거예요. 멍 않나요? 때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멍 때리는 거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AMPM 글로벌 마케터분들을 위한 콘텐츠 마케팅 아지트 마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뉴페이스 세 분이 오셨는데 한 분씩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2팀의 서원빈 마케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컨설팅 5팀 문혜영 마케터입니다. 저는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 정태아입니다. 네, 마리아 오늘 벌써 3회차인데 혹시 지난 영상들 좀 보셨나요? 저는 항상 챙겨봐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 리얼리티를 위해서 안 봤습니다. 저는 1편만 시청하고 왔습니다. 1편만? 네.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거 같아요? 이 주제는 좀 생각난다. 이 주제가 생각나기보다는 뭔가 저희의 그런 솔직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영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시청자들도 공감이 잘 될 것 같고. 저는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끼리 같이 얘기하면서 편하게 또 얘기하고. 다른 팀들끼리 또 모여서 그때 진행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팀끼리 친한 것보다는 다른 팀이랑도 한번 친해질 기회도 생기고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팀을 좀 이제 허물어서 좀 다양한 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려고 이제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너, 내 동료가 되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취업자분들도 좀 많고 일하신 지는 조금 됐지만 취준생 기간이 있었으니까 약간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로 오늘 한번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케터가 되기 전에 일단은 뭘 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케터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우선 저는 사실 마케터가 꿈이 아니긴 했었는데요. 저는 원래 승무원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터져서 그 공채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승무원이. 그래서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직무를 선택하면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마케터라는 그 소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거든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마케터라고만 들었을 때 저 사람 뭔가 컴퓨터도 잘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쪽 길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혜영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일단 회사도 다니긴 했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 한번 온라인 판매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무조건 필수이란 걸 알아가지고 그쵸.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네, 맞습니다. 쿠팡, 스마트 스토어 등등등등. 그때 어떤 거 팔았었어요? 전 식품 쪽 했었습니다. 식품? 잘 팔았어요. 부업 같은 느낌이 아니라 완전 빡세게 하셨었나 보네요. 전업처럼은 잘 안 하고 부업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운이 되게 좋았었는데 제가 그 운이 다 튀었던 게 다 마케팅 덕분이었어요. 셀프 마케팅을 잘했던? 근데 개인으로 부업으로 했을 때 식품은 조금 힘들지 않아요? 절대 힘들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 위탁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었고 오히려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를 소싱을 하면서 뭔가 먹는 것도 내 스타일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이거를 올리면 끝이 아니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지 하면서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마케팅이 있어야지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마케팅에 대한 지식도 많이 습득하려고 노력도 하고 마케팅 학교도 제가 그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쨌든 제가 좀 잘 팔았던 이유는 다 마케팅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이 주고 싶어서
그래서 마케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거를 이제 내가 직접 해보겠다라고 해서 태연님은 어떤 거? 저는 그 카페에서 그냥 바리스타 카페? 잘 어울린다. 바리스타. 그러니까 카페 바리스타 하면은 딱 이제 그 느낌이 그 있잖아요. 검은색 슬랙스에 그 흰색 셔츠 입고 그 앞치마도 갈색에 딱 그거를 입고 있으면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근데 그런 쪽으로 입진 않았고 저희는 사장님이 그때 정장을 입고 일을 하셨었거든요. 더 멋있는데? 저희가 에스프레소 바여가지고 저희도 복장 규제가 없었지만 사장님이 정장 입고 오는데 후드티 입고 일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유니폼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었지만 그래도 정적으로 좀 입고 셔츠 입고 타이는 메고 그러고 일을 했었어요. 바리스타 일을 하다가 어떻게 마케팅 쪽으로? 사실 그 가게를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그 가게가 좀 서울에 있지 않고 춘천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춘천 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도 이게 외부로도 찾아와야지 이제 가게를 더 알릴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때 우리를 만났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광고주가 될 수 있었는데 네, 맞아요. 까비.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알려면은 내가 나중에 또 물론 이 가게에서 평생 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평생 할 수도 있을지 없을지도 좀 고민이 되는 시점에서 나중에 좀 좋아하는 걸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막 좀 배워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 이제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마케터로서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이제 남자들은 필수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군 휴학이 끝나고 저는 한 1년을 더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행사는 아니지만 바이럴만 전문으로 광고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나 그래도 약간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 이거를 모르겠어가지고 차라리 실무를 쌓아보자 하고 1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바이럴 회사에서. 실행사에서. 네, 근데 이제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전략이라고 하기엔 좀 바이럴만 해서 너무 그렇지만 어쨌든 성과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왕 한 거 큰대로 하면서 이제 다시 복학을 하고 공부를 했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럼 그 바이럴 실행사에서 어떤 거 위주로 하셨어요? 보통 저희는 체험단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희가 블로그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블로그 문의가 가장 많아. 그 다음은 카페? 카페 침투? 카페 침투도 많이 하고 그 두 개를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블로그를 직접 그 회사에서 운영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그 블로그 플랫폼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블로거들을 계속 모집을 했었는데 그 저희랑 이제 파트너로 맺은 그 블로거들이라고 하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블로그도 작업을 할 때 지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에 있는 블로거들이 그 지수가 다 좋은 분들만 있어가지고 실제로 바이럴 실행사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외주를 맡기고 이 정도로 했어요. 지금도 그 실행사분들이랑 하시나요? 네, 저는 제 광고주들 바이럴 필요하면 제가 예전에 일했던 데서 컨텐츠 포인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공유해야죠. 맞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마케터분들 이제 그런 것들 있으면은 또 업무도 좀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제 얘기 하시면 또 좀 더 이제 DC. 가능. 저도 좋다. 태영님은 준비하면서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일단 제 스스로가 먼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제 거를 그래도 조금은 운영을 해봤던 게 있어서 전 셀프 바이럴을 해봤었고 셀프 바이럴 플러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인플루언서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정을 운영을 해봤었거든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유명하시죠? 유명하지 않습니다. 막 프로필이라도 막 이렇게 띄워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 이거 거. 띄워드려야 될 것 사기라고 이제. 준비하시면서 뭐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해보셨었나요? 자격증은 솔직히 저는 필요를 잘 못 느꼈었고 제가 오히려 더 중시했던 거는 내가 어떤 바이럴과 어떤 거를 할지 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럴을 할 때도 저는 제 거를 판매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고 그런 게 되게 잘 먹혔었어요. 제가 막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이 막 나온 거예요. 무슨 영상이요? 그냥 음식 영상 찍었었는데 그게 엄청 터지면서 그때 거의 광고비 없이도 쇼폼으로? 네 되게 잘 됐었던 적도 있었고 오시기 전에 실무를 먼저 네, 이렇게 따다가 맞아요. 그 실무하는 법을 마케팅 학교에서 그쵸.
배웠다? 배우는 걸 조금 더 고급화되는 스킬을 얻을 수 있었다. 스킬업? 네, 스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실무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태연님은 어떤 거? 저는 사실 근데 아예 마케팅에 대한 지식도 아예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고 그냥 마냥 열정. 열정 열정. 이거 잘 알렸으면 좋겠다. 약간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저도 근데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예를 들면 가게 홍보 영상을 찍는다라든지 쇼폼으로 나왔어요? 저 나온 것도 있죠. 지금도 영업은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주 놀러 갑니다. 그래서 뭐 마냥 알리고 싶다는 마음만 크고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가게 홍보 영상 만들고 직원들끼리 쇼폼 찍어서 올리고 근데 이런 걸 또 막 전문적으로 메타 광고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바이럴 되게 좀 희망하면서 글 올려놓고 근데 저는 이렇게 100만 회 이런 정도는 안 되고요. 운이 좋았어요. 저는 많아봤자 한 1.2만 이게 제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1만도 아무리 쇼폼이어도 1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되게 힘들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사장님께서 그 계정 관리를 좀 잘해두셨어가지고 팔로우도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알려진 것도 있긴 해요. 하긴 카페는 인스타가 좀 중요하긴 하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알리려고 하고 나머지는 뭐 자격증도 막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서 그 뭣도 지금 들으면 아주 막막한 GA4 땄습니까? 따긴 땄죠. 근데 이제 막상 바로 와서 나도 한번 써와야지 하는 순간 머리 백지되고 그랬던 기억도 갑자기 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이제 뭔가 정식적으로 마케팅 아니면은 경영 이런 거를 배우신 거는 아니고 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좀 관심이 다 가신 것 같네요.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그 저희 AMPM 글로벌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좀 자소서 같은 것도 쓰시고 뭐 포트폴리오도 준비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약간 나는 이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이런 거는 포인트로 해서 좀 준비를 해봤다. 이런 것도 혹시 있으세요? 포인트. 저는 자소서를 쓸 때 그러니까 길진 않지만 그리고 바이럴밖에 아직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그 약간 입사 포부를 좀 강렬하게 썼던 것 같아요. 첫 시작을? 네, 저 바이럴 회사에서 실적 이만큼도 해봤고 광고 성과도 이만큼 올려봤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더 많은 툴과 또 광고 매체를 배우면 저 AMPM에 완전 보물이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좀 자소서를 썼던 것 같아요. 생긴 것도 보물같이 생기셨는데. 그쵸? 맞잖아요. 아예 아닙니다. 저만 보여요? 하트 막 저만 보이나? 하트가 어디 있어요? 주변 사이에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혜영 씨는 뭐 어떤 거?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겪었던 실무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왔었을 때 저도 너무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부를 많이 말씀을 드렸더니 확실히 좋게 보신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자소서에 이렇게 녹여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오기 전에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한번 키워봤었는데 그게 좀 나름 잘 커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조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험 같은 거를 좀 많이 차근차근 쌓아놓고 막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사이드로 나의 취미도 한번 이렇게 살려보고 마케터였으니까 마케터 쪽으로 좀 잘 녹여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태연님은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썼기보다는 저는 막 자소서 강연도 막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학교에서 요즘 대학교 내 자체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워낙 요즘 잘 돼 있다 보니까 취업 프로그램?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듣고 보니까 이게 나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라는 게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못했던 경험을 좀 자소서에 저는 많이 녹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가게에서 메뉴를 만들었다는 경험을 통해서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마케터잖아요. 근데 퍼포먼스 마케터들은 또 수치를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막 이 메뉴 만들어서 가게 매출 성장을 몇 % 읽어냈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부대가 좀 특이했던 부대여서 군 생활도 좀 특이한 경험했었던 예를 들면 6.25 70주년 행사라든가 막 이런 것도 같이 내용 담아서 같이 썼더니 좋게 봐주셔서 좀 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없었어서 노션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노션? 네, 포트폴리오가 뭐 막상 해놓은 경험은 없는데 자기 어필은 하고 싶어가지고 노션을 좀 깔아서 그런 자소서 썼던 내용도 그래프로 한 번 더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찍었던 릴스 영상 링크 달아놓고 한 번 더 봐달라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읽었던 책들 그런 거라도 적어놓고 한 줄 요약평 막 이런 것도 적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션 최고야.
요즘에 노션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좀 이래저래 이제 내 맘대로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션으로 포트폴리오 다 정리해서 제 사진 딱 띄워놓고 이렇게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링크 볼 수 있어요? 궁금하다. 링크를 까먹어가지고. 아 진짜요? 노션 아니면은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은 다 잡코리아나 뭐 그런 걸로 보통은 정리하시죠? 그쵸? 보통은 그렇게 하고. 사람인 이런 거. 근데 PPT로 만드시는 분들도 주변 지인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PPT로 만들었어요. 진짜요? 왜 그런 얘기 안 해요? 아 PPT를 만드셨어요? 학교에 있을 때 만들었어요. 저는 교수님이랑 같이 단둘이 연구실 들어가서. 많이 혼났나요? 많이 혼났죠. 너무 많이 혼났어요. 하나하나 진짜 봐주시고 이런 얘기 왜 쓰니? 저런 얘기 왜 쓰니? 그걸 쓸 게 없는데요. 근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쓸 사람 없어서 오히려 노션을 좀 선택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자유롭게 쓰고 싶고 막 이력서 사진과 다르게 노션 사진은 자유롭게 약간 보여주고 싶어서. 그쵸. 요즘에 막 포트폴리오 같은 거 보면 메인에다 딱 이렇게 정장 차려입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본인 프로필 같은 거 딱 하나 띄워놓고서는 본인 포부나 아니면 뭔가 임팩트 줄 만한 이런 문구들 이런 걸로 처음에 딱 꾸며놓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되게 포트폴리오 만들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을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준비했던 과정 중에서 요거 하나만큼 정말 쓸모 있었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딱 하나 쓸모 있었다 하면은 그래도 자기가 있었던 일을 그 자소서에 풀어내는 그 행동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쓸 것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자소서 결국 4번, 5번 한까지 다 채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서도 이 정도 업무에 대한 역량이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면접 공부? 이렇게 언제 정적으로 말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어필, 자기 PR을 해보는 경험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면접을 좀 많이 연습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거 해봤어요? 그 모의 면접? 이런 거. 저는 AI 모의 면접 해봤어요. 그건 뭐야? AI가 해줘요 질문을? 요즘은 진짜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자소서를 자기 그 AI한테 넣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말할 수 있게끔 녹음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질문도 AI가 말로 스피커로 말을 해주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좋겠다. 다시 피드백도 남겨주고. 근데 이것도 대학교에서 지원해줬던 프로그램이었어가지고 대학교 너무 좋은데 나왔구나.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로 다니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다 알아보면 다 있어요. 요즘 학교들이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이런 요즘 또 취업 시스템들도 많이 발전시켜 주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찾아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거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또 요즘에 GPT든 뭐 제미나이든 안 쓰는 사람이 없기는 하니까 거기다가 좀 이렇게 프롬프트 이렇게 잘 써가지고서는 피드백도 주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소서라든지 뭐 포트폴리오 아니면은 면접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자기가 있었던 일,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 딱 적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수정해서 하고 대신 2차 가공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래도 휴먼 터치가 좀 들어가. 맞아요. 그런 내용들 적고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져요. 자기가 뭐 어차피 거창하게 꼭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있었던 일만 적고 느낀 점을 작성하면 어떻게 보면 문항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또 보면은 티가 나요. 티가 나요. 또 맞아요. 좀 과장이 됐구나. 이거는 어느 정도 다른 거에 도움을 받았구나. 좀 티가 나서 솔직하게 쓰는 게 저는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혜영님은?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영상 같은 툴을 제가 취미로 연습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면접 볼 때는 사실 그때는 막 엄청 쓸모 있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실무를 할 때 좀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영상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필하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뭔가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필할 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영상 간단한 편집 아니면은 뭐 요즘에 미리 캔버스나 뭐 캔바 아니면은 뭐죠? 망고보드 이런 거 툴 잘 만들 수 있으면은 훨씬 또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면접이 너무 9세대 시절에 봤던 그 사람이라 AI 이런 거는 지금에서야 좀 많이 쓰고, 제가 면접 봤을 때 당시에는 그냥 열정 하나로만 저는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 그런 AI나 아니면은 그때 예전에 배웠었던 습득했었던 그런 툴들이 지금 너무나 좋은 성과를 내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능력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은근 막 이렇게 그런 고급
기획적인 툴들, 뭐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그까지는 힘들어요.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제 사람도 어쨌든 배우는 것도 좀 힘드니까 막 미리 캔버스, 저도 미리 캔버스 많이 쓰긴 하거든요. 쓰세요? 저 라이브 썸네일 다 미리 캔버스예요. 아 진짜요? 아 저 그 몰랐어요. 썸네일 항상 진짜 딱 주제에 알맞는 맞아. 썸네일만 올려주셔가지고 원래는 저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망고보드나 미리 캔버스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여기 와서 처음 써봤는데 편하더라고요. 특히나 또 마케터분들은 망고보드를 좀 많이 쓰시던데 저는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 망고보드 제 파일 들어가면 한 40개 넘을 것 같아요. 훔쳐보고 싶다. 만드신 소재들이 다 이제 거기에 그 짤르게 약간 이제 그런 망고보드나 미리 캔버스 또 영상도 요즘에 캡컷. 캡컷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또 쉽게 잘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쓰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겠다가 아니라 좀 취미 생활을 위해서 좀 재미를 위해서 겸사겸사 해본다라고 하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원빈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말하는 거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태아 씨랑 비슷한데 면접 준비도 면접 준비인데 만약에 대학생이면 저는 발표 같은 거 많이 하라고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희가 광고주를 이제 제안을 하면 어쨌든 미팅까지 진행을 하고 또 가서 이제 광고주 앞에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거나 말을 안 해봤으면 이게 막상 본인이 만들어도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좀 대학생이면 그런 발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대학생이 아니시면 AI와 함께 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성격도 많이 바뀌어요. 맞아요. 말을 많이 하면. 맞아요. 자신감이 뭔가 좀 생기는 것 같은 느낌? 저 원래 되게 소극적인데 정말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 원래 웃을 때도 이렇게 웃고 소녀소녀하게 막 이렇게 이렇게 웃고 진짜요? 미치겠다. 발표 이런 거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느낀 게 저 되게 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은근히 쫌쫌짜리로 이렇게 한 게 많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저는 기획자였어요. 기획자다 보니까 매주 매 시간 발표를 해요. 매번 PPT 자료를 만들고 매번 이제 발표를 하는데 확실히 그렇게 발표를 하고 말을 했던 게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됐고 뭐 방송을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됐었고 또 저도 이제 취업을 할 때도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최소한 내가 하려고 했던 말들 사전에 생각했던 말들은 좀 편하게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발표를 많이 하는 게. 근데 또 이제 부끄럽다고 발표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안 돼. 근데 이렇게 세 분은 발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쵸? 아 진짜요? 네, 저는 제가 일부러 많이 했어요. 입 가리고 웃는 거 고치려고 해 싫어가지고 그냥 나와서 한번 실수해도 뭐 크게 웃어보자. 오. 약간 그런 마인드로 맞아, 또 학생 때 아니면은 실수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차라리 여기 와서 실수할 바에 거기서 실수하는 게 더 좋아요. 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네. 근데 학창 시절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좀 슬프다. 저도 학생 시절은 꽤나 오래전이라. 근데 이쯤에서 이제 저희 AMPM 글로벌 회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시긴 했지만 처음에 AMPM 들어왔을 때 이거는 너무 좋았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 있어요. 저는 저희 팀분들이 야근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 좀 팀바 팀인데 저희 팀원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야근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빨리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한데 팀원분들이 야근을 많이 하시니까 같이 남아있게 되고 같이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초반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근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야근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저는 좀 스스로 남아가지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저희 회사는 이제 야근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니죠. 거의 안 근데, 하세요. 네, 거의 안 다들 하시는데 이제 6시 땡 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팀이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수습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물론 야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주말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선택이고 업무가 또 이제 많다 보면 다른 회사에서 면접 때도 그렇게 물어본다면서요. 이 회사 야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게 좀 있대요. 저희는 저희 대표님도 야근하면 빨리 가라고 맞아요. 하시거든요. 다른 거 뭐 야근 말고 다른 건 또 있어요? 저는 딱 꼽자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AMPM 내에 또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분위기 형성되는 것 자체가
되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되게 좋아요. 같은 나이대 사람들끼리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같기도 맞아. 해요. 진짜 마케팅 학교 같아. 물론 정적일 때는 엄청 정적이지만 이런 사담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진짜 약간 대학교 같은 분위기로 회사 올 때도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네. 분위기로 대학보다는 좀 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편한 맞아. 일할 때는 당연히 저희는 프로들답게 일을 하지만 사담할 때나 같이 이런 회식 같은 거 할 때라든가 이런 게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진짜 워낙에 분위기가 좋으니까 대학교 하는 것 같다. 저 또 있어요. 저도 있는데 저는 저희 회사 카페에 있는 게 진짜 이게 최고의 메리트지 않나. 맞아. 항상 루틴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카페 가서 사원증 찍고 커피 한 잔 주문하고 이제 출근 찍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10분 동안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해요? 그냥 멍하니. 그냥 멍 때리는 때린다고 하지 거예요. 멍 않나요, 때리는 보통? 거예요. 그거는 그냥 멍 때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맞아. 그러고 하루 시작하면 되게 개운합니다 여기. 근데 저희 카페가 또 그 계절 메뉴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이번에 맞아. 수박 주스. 저 방금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계절 메뉴가 맞아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태아 씨 저희 카페 커피 맛있지 않아요? 바리스타로서 솔직하게. 맞아. 바리스타의 평가. 바리스타의 평가. 맛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는데. 디테일하게 맛있어요. 표현해주면 안 돼요? 더 진짜 디테일하게 가요? 좀 구수하고 네 찡하고 맞아요. 묵직한. 강배전 원두 사용해가지고 네? 강배전이요? 에스프레소에 맞게끔 나와 추출하다 보니 고소한 맛하고 초콜릿 향, 견과류 향 나면서 맛있게 즐기고 있어요. 확실히 다르다. 딱 그게 이제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맞아요. 강배전을 좀 쉽게 말하면은 좀 더 세게 볶았다. 그냥 다크 로스팅. 다크 로스팅. 좀 더 세게 볶아가지고 약간 그런 초콜릿 향, 견과류 향 이런 원두를 좋아하는 스타벅스가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요? 저도 이제 카페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희는 카페를 회사에서도 이제 카페 비용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항상 매달 오잖아요. 네. 항상 보면서 카페 그만 가야 되는데 좀 아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번에 수박 주스 근데 수박 주스 진짜 맞아요. 맛있어요. 진짜 토마토 주스도 맛있어요. 진짜. 네. 생과일을 잘해.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다들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품절도 날 때도 있어요. 수박 들고 막 울고 계세요. 막 그래갖고 이거 아직 못 잘랐어요. 막 이러. 저 또 있어요, 장점. 우리 회사의 진짜 최고의 장점. 아무래도 이제 선배님들이 되게 좀 빵빵한 광고주분들을 많이 운영을 해보셨다 보니까 뭔가 물어보기에도 되게 좋고 레퍼런스 찾기도 되게 좋고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은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먼저 알려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먼저 알려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아니면 물어봤었을 때 알려주시는 분도 많고 그런 사이가 좋다 보니까 이게 다 허물음 없이 정보가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막 이렇게 화이팅 하면서 이제 서로 같이 나아가는 저희 그 컨설팅 부분만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마케터분 다 모여가지고 인사이트 발표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되게 좋아요. 약간 본부 활동으로 그런 거. 네, 인사이트 공유. 이 퍼포먼스도 또 마찬가지로 저희도 되게 의미 있는 활동 많이 해요. 진짜요? 네. 저 저희만 하는 줄 알고. 개선을 하고 싶은 계정을 갖고 와가지고 서로 조언을 듣고 구하고 공유하고. 이것도 괜찮다. 팀마다 또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들도 다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인사이트 공유가 되게 잘 됐어. 그러면은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컨설팅 본부, 퍼포먼스 1본부, 퍼포먼스 2본부 각 본부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렇나요? 노리셨나요? 우리 본부 자랑 한 번씩 한번 해볼까요? 누가 먼저 해보시겠어요? 저는 저희 본부 자랑이 정말 끝도 없는데 저희 본부는 진짜 유능하신 분이 일단 너무 많으시고 거의 대부분 먼저 오셔가지고 알려주세요. 근데 그런 가이드를 있고 없고는 좀 초반에 성과 낼 때도 되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초보자가 와도 되게 쉽게 잘 알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장점인 것 같고 확실히 유능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퍼포 1본부도 당연히 유능한 분들이 당연히 많고 저희 사실 매달에 한 번씩 그렇게 활동 관련해서 프로모션 하잖아요. 그렇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권들이 다 저희 퍼포 1본부에서 나온다는 거. 진짜요? 몰랐어요. 저희가 그만큼 더 유능한 분들이 많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가이드가 진짜 빵빵해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적응을 진짜 일주일 만에 했나? 진짜 일주일 만에 적응하고 또 약간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이런 방향성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너무 막막하니까. 그래, 가이드가 진짜 중요해. 근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희는 진짜. 저는 뭐 사실 이 본부가 저희 팀밖에 없다 보니까 이 본부가 근데 솔직히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맞아요. 않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일단은 자부할 수 있는 게 저희 팀이 최강이다. 다 각자의 팀이 최강이네요. 저희 팀이 최강이다. 왜냐면 저희 팀 인적 자원 가장 많아요. 팀 내에서도. 몇 분이신가요? 저희 꽤 있어요. 아 잠깐. 근데 그만큼 다양한 연차들의 선배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다르고 그 사실 연차마다 느끼는 그 감정들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자랑 하나 더 해도 돼요? 저희는 진짜 좋았던 게 업종별로 이 그 좀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업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분부 내에서 뭐 패션 업종, 뷰티 업종, 뭐 건기식, 그다음에 TV 업종 그냥 엄청 많으니 제가 막 영업 활동을 할 때도 그런 레퍼런스나 데이터를 보고 제안서를 준비할 때도 실제로 운영을 해보진 않았는데 뭔가 이거 내가 운영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너무 뻥튀기인가요?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좋아요 자료들이.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빵빵하다. 근데 저는 그래도 팀장님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팀장님 진짜 저희 팀장님 최고예요. 제가 먼저 했으니까. 오케이. 제 팀장님 자랑부터. 본부 자랑에서 팀장님 자랑으로 모든 팀장님들은 저희 팀장님을 거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상하네. 지금 아니 몰랐어가지고 지금 그냥 달려갑니다, 저 진짜. 처음 듣는 거. 그럴 정도로 김하나 팀장님께서 오. 네, AMPM 내 최고 마케터셨었고 그 안에서 자라난 팀원들이다 보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팀들은. 그렇구나. 최고다. 진짜 근데 진짜 최고다. 엎드려 절받기. 어쨌든 김하나 팀장님이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엄청 많아요. 그게 저는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자 2-1 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팀장님 최고. 저희 팀장님이 이제 이상민 팀장님이신데 저희 팀장님은 제일 최근까지 실제로 마케터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뭔가 계정 운영하는 거나 이런 모든 인사이트가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실제로 지금도 계정을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몇 개는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저희 회사에서 검색 광고 쪽은 또 특히 제일 잘하시지 않나. 좀 감히 원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되게 세심하시고 굉장히 데이터 분석가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데이터로만 보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역량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가이드도 되게 잘 주시고 미팅도 잘하시고 운전도 잘하시고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잘 사주세요. 저희 팀장님. 맛잘알? 완전 맛잘알이에요. 저희 팀장님이 좀 미식가시거든요. 진짜 미식가셔가지고 함부로 뭘 먹이지 않아요, 저희한테. 뭔가 팀 회식을 한다 그랬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한 80-90% 팀장님이 지원을 하시는 걸로 커피를 먹습니다. 근데 사실 뭐 큰 메리트처럼은 안 느껴. 카페 지원해주는 거 메리트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근데 팀장님은 저희는 직접 매일 내기를 사주세요. 합니다. 아 그래요? 팀장님도 함께 네, 아침마다 그래요? 원민 씨 커피 드셨어요? 카페 갈까요? 이러고 같이 가서 얘기도. 그러면은 무조건 팀장님이 사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근데 반대로 수평적인 문화. 팀장님도 내기에 참여합니다. 저희 팀장님도 내기 참여하세요. 도파민 중독자여가지고. 저희 팀장님은 일단 앞서서 말씀해주신 두 분의 그 팀장님들의 장점을 일단 다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 반칙인데. 그거를 제외하고 저희 상현 팀장님의 장점 하나를 더 꼽자면 제가 신입 때 진짜 제일 감동받았던 건데 야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랑 항상 같이 있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신입이고 모르는 게 있으니까 팀장님이 1시까지 진짜 지금 눈물 날라 그래요. 감동이야. 근데 저희 팀장님도 그러세요. 근데 이미 제가 먼저 어필을.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희 팀장님도 그 신입들 오시면은 항상 신입들이 끝까지 남아있을 때까지 다 남아있다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팀장님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나 봐요. 팀장님이 가장 먼저 하셨지 케어를 좀 않았을까. 많이 해요. 어쨌든 좀 살아남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어쨌든 본부 자체가 지원 본부다 보니까 세 분의 팀장님들 다 유능하셔. 각기 매력이 다 다르시고 실력이 다 출중하시고 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만약에 AMPM에 들어오신다면 어느 팀에 들어가셔도 크게 성장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맞아, 합니다. 이건 진짜. 본인만 좀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다 성장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근데 그건 확실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이제 기반들은 다 이제 마련되어 있고 또 AMPM이 20주년이 넘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업력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그만큼 이제 역사가 있고 그만큼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의 후배들에게 AMPM에 들어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마케터로 이제 진출을 하실 미래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있을까요? 미래 후배들. 마케터가 좀 다재다능한 거를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면은 그게 또 나중 돼서는 도움이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뭔가 해보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걸 해봐라. 그렇죠? 저도 이 말이 완전 공감이 되는 게 마케터들 실제로 운영을 하면 매체도 맨 처음에는 뭐 네이버 하면은 그게 너무 익숙해져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나갈 때도 뭔가 네이버 위주로만 하고 싶고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두려움이 좀 많이 깔리는데 혹시 좀 도전적인 을 만들고 두려움이 없으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근데 이런 다재다능 열정 중요한데 여기 같이 있으면 좋은 게 전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열마. 네, 열마. 얘기를 다 듣고도 이런 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하고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양한 시선에서 와야 되는 정보들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때로는 좀 주변의 얘기들도 포용하면서 좀 진행해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약간 마케터분들의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 중에 아마 영상 쪽으로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디자인 업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다양한 걸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케터분들도 물론 광고를 직접 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광고 구조 같은 것들 아니면 광고 소재 이런 것들 이미지, 영상 이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지난 영상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모르시겠지만 네. 또 내가 좋아하는 분야 말고도 쫌쫌따리로 관심만 약간 가져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말할 수 있는 게 더 많고 맞아.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이게 딱 생각이 나서 그 뭔가 위기 같은 거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응변. 똑똑해.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물론 많이 보겠지만 곁다리로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케터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것 같고요. 좀 본인 이야기를 많이 채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뭐 취업도 힘들다고 하고 뭐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다라고 하고 막 하는데 좀 다양한 이야기로 본인을 풀어가면은 그런 어려운 시장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만하면은 돌아오는 마케팅 아지트 마리아. 그럼 다음에 또 만나볼까요? 좋죠. 다음엔 또 어떤 주제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